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4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차 시 때 깜짝 놀랬죠.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줄게요 이랬는데 하나 더 올려가지고 우리 친구들 멘붕. 그치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도를 맞춰야 돼서.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일정이 6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이 둘째 주 안에 이 단원을 끝내려면 이제 진도를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조금만 더 나아가야만 맞출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6월 둘째 주 10일이죠. 그때부터 우리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계약을 하면 이렇게 온라인처럼 수업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한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워낙에 말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대화를 트면 끝장을 봐버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내내 조금씩 이제 진도를 더 나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선생님도 도와주고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하기 전까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4차 시는 선생님이랑 이 2단원 소통하는 독서의 첫 번째인 미세먼지 실체 본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한 장 한 장씩 나눠서 강의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뭐 1시간이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힘내고 선생님 재밌게 읽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알겠죠? 오늘 잡담 조금만 더 버티자면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왔어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개학을 했답니다. 원래 같으면 이날이 2학년 친구들 개학날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씩 더 뒤로 미뤄져가지고 오늘은 3학년들이 개학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교무실에서 이제 이 3학년 친구들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진짜 개학을 하긴 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졌죠.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은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선생님 수업도 직접 듣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 계약도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친구들의 자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즐기도록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이 미세먼지 분류는 어떻게 한다? 입자 지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PM10과 PM2.5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43쪽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 자연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이나 바다에 이렇게 밑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후후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자, 비산먼지가 뭔지 봅시다. 옆에 나와 있죠.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래. 그래서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하며 주로 건설업이나 시멘트, 석탄, 토사, 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그쵸? 코로나 아니에요. 자, 비산먼지는요. 이렇게 글만 보면 몰라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죠. 친절한 세이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비산먼지라고 해요. 봐봐요. 엄청 심하죠.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흙먼지 밟아가지고 막 나오는 거, 그리고 아파트 건설하면서 날리는 이런 먼지들, 그러니까 배출구가 없이 대기 중에 그냥 막 이렇게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것들을 비산먼지라 하는데 그럼 여기를 밑줄을 그어야겠죠.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이죠.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이 아니죠. 원리. 좀만 더 키워야겠다. 키울게요. 비산먼지의 발생 원리. 자,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뭐라고? 비산먼지라고. 여길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비산먼지.
먼지.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뭐라고요? 네, 황사라고요. 근데 여기도 밑줄 흙이 많은 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뭐라고? 황사라고요. 그럼 이거는 황사의 발생 원리가 되겠죠? 발생 원리.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문단을 정리해 보면은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중심 문장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맨 첫 번째죠. 자연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이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그러니까 작은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 작은 미세먼지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은 비산먼지, 흙먼지나 황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좀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자, 두 가지를 밑줄을 그어야 돼요. 두 개를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 더운 여름날부터 물방울 생기는 거 하나, 그리고 추운 날에 안개가 끼는 거 두 번째.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얘들아? 자, 내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냈어. 엄청 더워. 그러면은 음료를 꺼내면은 여기에 막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오, 그림 너무 잘 그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게? 우리 이과 친구들은 바로 맞출 것 같아. 이응 기억 현상이라 그래. 누구 뭐라고? 그렇지. 응결 현상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그래서 응결하면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은 이거만 먹고 사나요? 막 이럴 때 뭐야 이거? 이슬이죠. 이슬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응결하면 되게 떠오르는 말로 이슬이 있고요. 응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한 대 엉키어 뭉치게 되는 거, 그걸 응결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가 응결되다, 뭉치는 거, 피가 응결되다. 두 번째로는요,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응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본문에서의 응결이 이거겠죠. 뭐 증기의 일부가 액체로 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를 바로 응결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응결 현상이 나와 있죠. 더운 여름날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첫 번째 응결 현상의 첫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안개 끼는 거는 응결 현상의 두 번째 되겠죠. 응결 현상의 두 번째. 두 번째가 됩니다.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답이 밑에 나와 있었네. 응결 현상.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자, 여기 밑줄 그어야겠죠.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밑에 정리하면 초미세먼지는요. 먼지의 생성 원리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응결 현상이라는 거죠.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원리는 바로 응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응결 현상.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있던 응결 현상의 얘 있죠. 얘는 물방울이 생기는 거는 이제 기체가 액체로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가 재료죠. 기체인 수증기가 재료인데 이거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초미세먼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지 하고 정리.
정리를 하면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가 되겠죠.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죠. 중간에 있죠. 그대로 여기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 이게 중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응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 4가지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건 바로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중심 내용 어디예요? 그렇죠. 맨 앞에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 물질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입니다. 나오죠. 이게 바로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는 따로 문단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문단. 우선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우린 여기를 묶어야 돼요. 화력부터 생깁니다까지. 자, 뭐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 첫 번째가 나왔어요. 뭐가? 그렇지. 이산화황. 이것도 아까 이걸로 할게요. 이산화황이 첫 번째로 나왔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4개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산화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데 이 이산화황은 여러 개가 막 달라붙으면 뭐가 나는 거야? 말이 꼬이네.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성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다 쓸까? 묶으면은 이산화황이, 지금 이산화황의 과정이 나오니까 이산화황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어떤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야? 황산이나 황산염 같은 먼지가 나온다는 거죠.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누구 나왔어요? 질소 화합물이 나왔죠. 얘는 대기 중에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도 묶어야겠네. 자동차부터 만들어냅니다. 얘는 누가 나왔어? 그렇죠. 질소 화합물이 나왔죠. 그래서 누가 나온다는 거야?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뭐라 쓰면 되겠어요? 여기를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쓸게요. 질소 화합물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어떤 거? 암모늄도 있습니다. 여기도 묶어야겠어요. 소나 돼지부터 있습니다까지 묶고, 뭐에서 나오는? 그렇죠. 암모니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있죠. 초미세먼지 암모늄. 그래서 여기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똑같아요. 위에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이. 뭐가? 그렇지.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내는 과정. 여기 초미세먼지를 지워줘야겠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초미세먼지, 암모늄.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묶어야겠죠? 뭐가 나왔어요? 네 번째, 유기기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기기체는 뭘 만들어낸대요?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정리를 해야겠죠? 똑같이 쓰면 되겠죠? 위에랑 유기기체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황은요,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질소화합물은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거, 암모니아는 암모늄, 유기기체는 유기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문단을 딱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 정리한 거를 그대로 말하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과, 이 물질은 뭐라고? 그렇지, 네 가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 물질과 그 다음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옆에 침범할게요.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은 선생님이 이걸로 표시를 했고, 초미세먼지의 네 가지는 선생님이 동글뱅이를 쳐줬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단.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물어보고 있죠. 뒤에 답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을 뭘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1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을 했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얘들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권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렇죠, 2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즉 미세먼지가 기준이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야겠죠. 자, 참고로부터 묶어볼까요? 여기 참고로, 여기부터 묶겠습니다. 참고로부터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묻고 그 위에 밑줄 한번 칩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여기 밑줄까지 긋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현황이 되겠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현황.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요, 권장을 해줘. 여기 10 마이크로그램미터 퍼 세제곱미터. 너무 어려워요. 그냥 10 마이크로그램을 할게요. 1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밑줄 10 마이크로그램미터, 여기를 밑줄을 그어서 여기는요, 세계보건기구 WHO라 써도 되겠네요. 기구가 제시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쓰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를 묶었죠. 이 묶은 거를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했어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확한 수치 아니면 출처가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이 설명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 WHO라는 전문적인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권위 있는 단체, 즉 WHO죠. 단체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글에 뭐를 높인 거라고? 그렇죠. 신뢰성을 높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뒤에까지 다 하고 올까요? 다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농도는 이제 감소해 온 거예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까지. 지금 개학을 해가지고 되게 쉬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정신이 없죠. 막 주변 소리가 막 들리죠.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 돼버리면 선생님들이 소독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좀 약간 소음이 들려도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밑줄 그어야겠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에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겠어? 최근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야겠죠. 이 문단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은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될까요? 중심 내용 어딜까요? 어디? 그렇지, 여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자연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 4가지, 이렇게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체제가 나왔죠.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네, 선생님이 딱 쓰고 나니까 저게 딱 끝났죠.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이 선생님 4가지 알려줬잖아요. 이산화황, 암모니아, 질소화합물, 유기기체,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에서 나오는 것들 선생님이 따로 알려줬죠. 그래서 황산이나 황산염, 그 다음에 얘는 질산염, 유기탄소, 암모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건요, 우리 친구들이 따로 포스트잇에 저장이래.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교과서 밑에 좀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날개 한번 합시다. 날개. 자, 날개.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원리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일단 초미세먼지는 4가지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 있다 그랬죠. 뭐?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이 4가지 물질이 서로 달라붙는 뭐에 의해서? 그렇지.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등의 물질이 서로 달라붙는 무슨 현상?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라고 이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쉽죠?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가 약간 다르죠. 미세먼지는 뭐였어, 얘들아? 여기 보면은 자, 보이죠? 자연 미세먼지는 뭐 먼지나 헤엄 입자, 꽃가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은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간대. 뭐가? 미세먼지가. 근데 초미세먼지는 뭐야? 공기 중에, 그렇죠. 공기 중에 이런 것들,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가 달라붙는 거죠. 이런 응결 현상이 일어나 발생한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넘겨서 이 문단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부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증가하는 이유와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알려주겠죠.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풍속이 나왔죠. 풍속. 이거를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색으로. 풍속이 나왔어요. 자,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밑줄 그어야겠죠.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농도는 낮아진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풍속은 뭐겠어요? 이 풍속은 여기 앞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풍속을 빨간색으로 칠해볼까? 이 풍속은요,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부분 정리를 해야겠죠. 바람이 세게 불면요,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농도가 낮아진대. 즉, 풍속이죠. 풍속이 빠르면, 그 말은 즉슨 바람이 세다는 거죠.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우리 여기 먼저 앞에 묶어봅시다. 여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 이쪽 앞에를 묶어보고 여기 읽어볼게요. 안녕. 3학년 애들이 올라왔어. 나 예쁘대. 3학년 친구들이 가면 선생님 수업을 해야겠지? 왜냐면 애들이 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다시 읽을게요. 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에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 보니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이후에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묶어야겠죠. 위에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지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다는 말은 풍속이 가장 빨랐다. 그러면 즉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묶은 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정리. 설명문의 특징인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연구를 한 거니까 연구. 그래서 상관 연구. 바람과 그러니까 기상조건이 바람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알아낸 거니까 상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련성을 찾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12년에 가장 낮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밑줄을 그어서 정리를 해야겠죠.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풍속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론. 풍속이 세면 세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다라는 게 결론이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문단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1차 끝낼게요.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긋읍시다. 일단 기압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상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걸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기상조건 아까 맨 위에는 풍속이 나왔고 두 번째 뭐 나온 거야? 기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는 아까 우리가 위에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두 번째라고 하면 되겠죠.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밑줄 그읍시다. 대부분 고기압일 때 높게 나타난다 라는 거는 아까 위에 있던 거 상관관계 어떤 거였어?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는 풍속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기압이죠. 기압. 여기는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일 때 농도가 높다라는 거야. 자,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자, 이거는요. 여기 밑줄 그어야 돼.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까지 이제 끌어온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마이크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얘는 이 정도까지 높았어 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 중국이죠.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어 예시를 들어 설명함. 자, 여기 앞에를 묶어봅시다. 읽기 전에 먼저 묶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까지 묶읍시다.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하면 봄철에 맨날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안내문자 오잖아요. 마스크 꼭 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미세먼지가 우리는 100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데 베이징은 1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1000까지. 자, 그래서 여기를요 정리를 하면 여기 어떻게 정리할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거는 베이징은 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누구와 비교한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와 비교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만 되어도 마스크를 쓸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수치다, 나쁜 수치다,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의 거의 10배 이상. 그렇죠.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1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옆에 사진 보세요, 얘들아. 하나도 안 보이죠? 원래 이게 화창한 날에는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하늘까지 다 보고 저 뒤에 있는 여기 빌딩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이 황사 때문에 거의 미세먼지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여기 밑줄. 이게 왜 나온 거야? 기압이 높을수록, 즉 고기압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아시아가 고기압에 있었다는 거는 그렇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여기 있다는 거는 언제겠어? 이때라고 했어요. 여기 이때. 이거 언제예요? 그렇지.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즉 2013년 1월이야. 1월. 1월은 동아시아의 기압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어떤 기압이었다? 고기압이었다. 그럼 여기 문단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2013년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기압 상황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날개 봅시다. 날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우리 뭐 배웠어? 지금까지? 풍속, 그 다음에 기압 이렇게 배웠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옆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쉬었다가 우리 친구들 45페이지 같이 배우면서 이 세 번째 기상 조건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우리 친구들 기지개도 쭉쭉 피고 밀린 카톡 답장도 한 번씩 해주고 내 친구 오늘 어디 갔나 인스타 한번 들어가 주고 그러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만나요. 안녕.